검색 요정입니다. 오늘은 구글의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인 GDN의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GDN만으로도 하나의 즐겨찾기 목록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타겟팅의 개념 그리고 짧은 사례나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DN은 크게 5가지의 타겟팅을 제공합니다. 문맥, 주제, 잠재 고객, 계제 위치, 그리고 리마케팅입니다. 문맥과 주제 그리고 계제 위치는 컨텐츠 관점의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심사와 리마케팅은 사람 중심입니다. 먼저 문맥입니다. 문맥 타겟팅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검색 광고와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검색 광고는 사용자들이 검색창에 어떤 단어를 입력했을 때 우리 광고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맥 타겟팅은 우리가 등록한 어떤 키워드 혹은 그 키워드와 관련된 주제에 컨텐츠에 우리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보시는 예와 같습니다. 이 롯데렌터카가 포함된 컨텐츠에 롯데렌터카의 광고가 나오게 하는 그런 식입니다. 브랜드나 제품명뿐 아니라 조기 유학, 노인복지 이런 일반 키워드도 가능합니다. 일반 키워드를 이용해서 타겟팅을 하면 해당 주제에 관심 있어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지도와 방문을 늘릴 수가 있겠죠. 자사 브랜드의 경우는 프로모션이 있을 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 브랜드 관련된 티스토리 블로그 콘텐츠에 어떤 사용자가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블로그에 방문을 했겠죠. 그런 사용자에게 당신 우리 제품에 관심 있어? 지금 마침 할인하는데 라고 하면 클릭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뒤에 설명될 주제 타겟팅하고 좀 비슷합니다만 주제 타겟팅은 구글에서 지정한 카테고리의 주제에 대해서만 타겟팅이 가능한 반면 문맥 타겟팅은 내가 그 주제어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 훨씬 더 자유도가 높겠죠. 하지만 문맥 타겟팅은 컨텐츠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어서 그 사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문맥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뉴스, 블로그, 유튜브 컨텐츠 등 GDN 광고가 나갈 수 있는 지면에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컨텐츠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관련된 컨텐츠가 아직 한 10개밖에 없다? 타겟팅을 해도 광고가 나갈 지면이 없겠죠. 관련 컨텐츠가 엄청 많이 있기는 한데 다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만 있다.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는 구글의 광고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컨텐츠가 많다고 해도 그 컨텐츠들에는 GDN의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맥 타겟팅 전에는 구글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고 컨텐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숫자를 한번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주제 타겟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예처럼 여러분들이 피트니스 관련 사업을 하신다면 피트니스나 운동 좀 확장해보면 건강 관련 주제의 컨텐츠들에 여러분들의 광고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잠재 고객 타겟팅을 선호하는 국내 대행사들과 달리 저는 주제 타겟팅을 매우 좋아합니다. 앞에서 잠재 고객 타겟팅은 사용자 관점, 주제 타겟팅은 컨텐츠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또 많이 합니다. 집에 홈짐도 만들었고 3대 중량은 체중의 5.7배가 되고요. 유튜브에 뜨는 추천 동영상도 3분의 1 정도가 운동 관련된 영상입니다. 당연히 피트니스 사업자의 타겟팅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24시간 내내 피트니스만 보고 살진 않습니다. 제 앞에 피트니스 제품 광고가 뜬다고 해도 제가 지금 애플 신제품 관련 영상을 보려고 유튜브를 들어갔다면 제가 그 피트니스 광고에 반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저의 관심사는 애플의 신제품이고 저의 가장 우선되는 행동은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지 광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주제 타겟팅은 지금이라는 시점이 적용됩니다. 뉴스건 블로그건 유튜브 동영상이건 저는 지금 그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이든 링크 클릭이든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해당 컨텐츠에 방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광고 반응도가 높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유사하게 저는 유튜브에서도 인스트림보다 디스커버리 광고를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오른쪽 위 옆에 배너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디스커버리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는 영상과 같은 주제의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도 퍼포먼스에서 주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동차 용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지난달 기준 디스커버리 광고가 GDN 리마케팅 광고보다 더 큰 매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GDN과 유튜브 광고를 운영해 본 분들이라면 유튜브 디스커버리가 GDN 리마케팅보다 더 매출이 좋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흔히 관심사 타겟팅이라고도 불리우는 잠재 고객 타겟팅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다 드렸네요.
광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여러분들의 웹사이트 활용 패턴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행동 성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사이트나 구매 패턴 등이 쿠키 또는 SDK에 담겨서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의 머신러닝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용자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골프 관련된 콘텐츠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와 온라인 이용 패턴이 비슷한 수많은 사람들의 분석을 통해서 너도 골프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글에 기본적으로 등록된 카테고리에서 관심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에서 맞춤 의도 잠재 고객이라고 어느 정도 커스텀된 타겟팅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GDN에는 맞춤 잠재 고객이라는 매우 강력한 타겟팅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피트니스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본 사람, 피트니스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 피트니스나 운동 앱을 사용하는 사람, 혹은 지금 피트니스 클럽에 있는 사람 등등 아주 유연한 맞춤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스마트워치 광고를 싱가포르에서 받아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운동, 특히 달리기 앱을 설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잠재 고객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게시 위치 타겟팅은 특정 사이트, 앱, 동영상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광고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자동차 관련 앱과 유튜브 채널들이 보이는데요. 모두 게시 위치 타겟팅입니다. 개별 유튜브 동영상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했던 사례인데요. 예전에 어르신분들,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온라인에서 타겟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만 쓰는 무슨 검색 엔진이나 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이트나 커뮤니티들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에 관심이 있지 않느냐? 어린이를 타겟팅으로 하는 건 너무 모호하죠. 저희 집이 서초동인데요. 동네를 다니다가 어르신들이 잔뜩 몰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원 앞에 태극기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거다 하고 유튜브에 보수 채널들을 타겟팅했습니다. 게시 위치 타겟팅으로요. 그리고 그 성과는 엄청났습니다. 퍼포먼스 중심의 검색 광고에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전환 성과가 나왔습니다. 대행사 대표분들이나 실무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놀라하세요. 상상도 못했던 접근법이라고. 하지만 어느 어워드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건강검진에서 여성검진 관련 프로모션을 할 때 여성분들만 쓰는 앱에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바로 생리주기 체크 앱입니다. 쓸데없이 남자나 성별을 알 수 없음, 이런 사람들에게 광고가 나가지 않고 여성분들에게만 집중해서 광고비를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리마케팅은 사실 잠재 고객의 한 부분입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리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다시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왔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갔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도와 관심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리마케팅 캠페인을 집행해 보시면 다른 타겟팅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클릭률과 전환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리마케팅 사용자들을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 장바구니까지는 갔지만 결제를 안 한 사람, 결제를 완료한 사람 등등 구글 어널리틱스와 결합을 하면 거의 무한대까지 타겟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 이상을 구매한 사람, 사이트에서 몇 페이지 이상을 방문하고 몇 초 이상 체류를 하면서 우리 컨텐츠를 경험한 사람 등등 충성도 지표로도 리마케팅 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를 빼는 디타겟팅도 가능합니다. 너네들은 앞으로 우리 광고 보지 마. 니들한테는 돈 아까워서 광고 안 보여줄 거야 하는 것들이죠. 웹사이트 체류 시간 3초 이하의 방문 페이지 수 1페이지 이하의 잠재 고객들을 따로 묶고 그들을 광고 게재 제외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리마케팅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경험 단계별로 모수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단계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메시지와 소재를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적인 타겟팅들의 지역, 연령, 성, 노출 요일과 시간 등을 결합하면 정말로 강력한 타겟팅 매체가 됩니다. 제가 무책임한 대행사들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GDN의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행사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검색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들이 검색이라는 매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GDN은 대부분 실행사의 잘못입니다. 배너 광고니까 뻔하겠지 싶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타겟팅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만큼 사용자들의 이해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적지 않은 대행사가 캠페인이 뜨면 예산하고 기본 방향만 정리해서 랩사에 던집니다. 랩사에서 매체를 구성해서 올리고요. 그런데 랩사는 캠페인의 최종 성과를 책임지고 최적화를 하는 성격의 회사가 아닙니다. 랩사가 하는 일이 그게 아닙니다. 랩사에 던지고 나면 캠페인의 운영도 랩사의 계정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사는 그 계정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네이버 일면 배너처럼 그냥 걸어놓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최적화 요소들이 있는데 어디서 무슨 개선안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랩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광고 프로그램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본 광고 도구인 애드워즈보다도 못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보고 최적화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랩사의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그 항목들이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랩사의 마스터 계정에 연동을 하더라도 제가 직접 애드워즈에 접속하는 권한을 갖고 실제로 관리를 합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매체 운영 목적, 매체의 역할이 되겠죠. 그게 인지도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출이라는 숫자를 더 크게 보는데요.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네이버 일면 배너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지털 마케팅에서 노출이라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특히 GDN, 타겟 엔게이지 뭐 이런 계열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들은 단순한 인지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퍼포먼스에 기여할 수 있는 매체로 봐야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이 GDN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와 최적화들을 공유하는 콘텐츠들을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